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하게 진행한 탄약 확보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열악할 것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군사력과 보급 능력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이 대한민국의 탄약 보급 시스템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포탄 비축량 앞에서 충격에 빠지자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의혹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미군 최고사령관은 직접 확인한 철저히 객관적인 결과다라며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린 대한민국 탄약고의 놀라운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존 하워드입니다. 미 육군에서 중장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워싱턴의 군사전략연구소를 이끌고 있죠. 62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포탄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수만 발씩 쏘아대니까 전 세계 포탄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155mm 포탄 보유량은 100만 발 정도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6개월 내에 바닥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동맹국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은 이미 바닥났고 일본도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도가 그나마.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1980년대 후반 주한미군 소령으로 근무했을 때 본 그 한국말인가요? 장관님, 한국은 우리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군사작전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포탄이 있다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저의 발언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워드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군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아직도 우리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알아봐야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본 한국군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미군 없이는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못하던 군대였어요. 장비도 낡았고 보급 체계도 엉망이었죠. 특히 포병 분야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1987년 제가 소령으로 근무할 때였어요. 한국군 포병부대와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포탄 보급이 제때 안 되고 사격 정확도도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우리 미군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군 포병 장교가 저에게 말했어요. 중위님, 우리는 미군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군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포방부라는 게 있다던데 뭡니까 그게? 누군가 물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포병방어부의 줄임말인데 그냥 포병부대 이름 멋있게 지은 거예요. 실제로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다 해주는 건데 무슨 방어부겠습니까?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우리 원조에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포탄 생산 능력도 미미할 거고요. 설마 155mm 포탄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날 회의는 결국 유럽과 일본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일단 타진해보죠.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국 얘기가 나왔어. 아, 작은 딸이 좋아하는 그 한국? 그래. 근데 국방부에서 한국한테 포탄 지원을 기대한다는 거야. 메리가 웃었어요. 당신이 근무했던 그 한국에서?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우리 도움받아 겨우 버티고 있을 텐데. 작은 딸이 들으면 화낼 거예요.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잖아요. 문화야 어떻든 군사력은 별개 문제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1980년대 그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35년 전 제가 본 한국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낡은 장비와 부족한 보급, 그리고 미군 의존적인 작전 체계. 특히 포병 훈련장에서 본 그 모습은 잊을 수 없었어요.
미군이 지원해주는 포탄으로 겨우겨우 훈련하는 한국군. 자체적인 보급 능력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포병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발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의 저는 과거의 기억에만 갇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데이빗 윌슨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후배죠. 데이빗, 한국 상황이 어때?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포탄 문제 때문이야. 혹시 한국에 여유분이 있을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데이빗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데이빗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요. 데이빗과의 통화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군님, 혹시 한국 포병에 대해서 최근 정보를 아십니까? 뭘 알겠어? 내가 거기 있을 때랑 비슷하겠지. 그때 데이빗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하러? 볼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변화된 모습을 보시라는 뜻에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화라니요? 한국이 40년 만에 얼마나 변했겠어요? 데이빗, 솔직히 말해봐. 한국군 포병 실력이 어때? 그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움 없이는 안 되지.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장군님, 정말 와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뭐가 놀라워? 포방부 얘기. 포방부는 장군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 그냥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데이빗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한국군을 감싸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지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데이빗,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이 155mm 포탄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 장군님, 10만 발, 20만 발.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니야? 장군님, 정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데이빗이 왜 그렇게 한국에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설마 한국군이 정말 발전했다는 건 아니겠죠? 1987년 제가 본 그 모습이 너무 선명했어요. 한국군 포병 중대장이 저에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소령님, 우리는 포탄이 부족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해요. 미군이 지원해주는 만큼만 쓸 수 있거든요. 그때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군대와 어떻게 합동작전을 하겠어요? 다음 날 국방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워드 장군님, 한국 측에서 포탄 지원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요? 한국에서 뭘 지원한다는 거죠?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요? 거꾸로 된 상황이잖아요. 언제 만날 예정입니까? 가능하면 빨리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가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겠죠. 데이빗에게 연락했어요. 데이빗, 한국에 가기로 했어. 정말요?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 중에 갈 것 같아. 좋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별거 없잖아. 그냥 옛날 기지나 구경하고 올게. 장군님, 정말 놀라실 겁니다. 또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놀라울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987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에 참가했을 때였어요. 한국군 포병부대와 합동훈련을 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포탄 보급이 늦어서 훈련이 계속 지연됐어요. 중위님, 포탄이 언제 도착합니까?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보급 체계가 아직. 그때 한국군 장교들의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미군 없이는 제대로 된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포병 분야는 더욱 그랬어요. 포탄 생산 능력도 없고 보급 체계도 미흡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으니 조금은 나아졌겠지? 혼자 중얼거렸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포병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어요? 특히 155mm 포탄 같은 건 생산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힘들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데이빗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장군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야, 데이빗.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어디부터 보고 싶으십니까? 옛날 내가 근무했던 기지부터 보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군데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 한국군 포병 관련 시설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보고 일단 옛날 기억부터 되살려보자. 하지만 데이빗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장군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중요해? 네,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저는 데이빗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여줄 건지 뻔하잖아요. 한국군이 조금 발전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보게 될 것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과 함께 제가 1987년에 근무했던 기지 근처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넓어졌더군요. 많이 변했네. 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만 화려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질은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옛날 탄약고 자리입니다. 데이빗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네.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 탄약고를 둘러봤습니다. 35년 전 제가 본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낡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이런 걸로 뭘 하겠어? 포탄 몇 발이나 보관할 수 있겠냐?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87년 한국군 포병 중대와 합동훈련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국군 중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소령님, 우리는 탄약고가 너무 작아서 많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미군 탄약고에서 빌려 써야 합니다. 정말 답답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독립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겠어요? 장군님,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응,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그때 한국군 포병 훈련을 참관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포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훈련이 계속 중단됐어요. 탄약이 언제 도착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한국군 장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보급 체계가 이런 식으로는 실전에서 문제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 없이는 절대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고요. 장군님, 이제 다른 곳을 보러 갈까요? 어디로? 한국군 시설 몇 군데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뻔한 걸 뭘 보겠어요? 하지만 데이빗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군 포병 부대였어요. 여기가 어떤 부대죠? 포병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들어가 보니 시설이 제법 깔끔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겉모습만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훈련장에서 K9 자주포를 봤어요. 오, 이거 새로 만든 거야? 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겉보기엔 괜찮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만 번지르하고 실제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다고요. 특히 포탄 보급 능력은 여전히 부족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군 장교 몇 명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반갑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탄 보급은 원활한가요? 그 순간 장교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옛날 기억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데이빗과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빗, 솔직히 말해봐. 한국군 포병 실력이 어느 정도야? 장군님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이야?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숨기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데이빗이 한국군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지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감정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후에는 또 다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군 장교들이 뭔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군님, 우리 포병 능력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포탄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발 정도? 그건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별로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거겠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메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 어때? 옛날 생각 많이 나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그래. 작은 딸이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던데. 문화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데이빗은 뭐라고 해?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별로 특별할 게 없더라고. 그날 밤 저는 계속 옛날 생각을 했어요. 1987년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느꼈던 실망감. 포탄 부족으로 인한 훈련 지연. 미군 의존적인 작전 체계. 40년이 지났어도 본질은 그대로일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데이빗이 아무리 뭔가 보여주려고 해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제가 보게 될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산산조각 낼 만한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강국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특히 포탄 보유량에서는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뭔가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장군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무슨 부대야? 한국군에서 직접 초청했습니다. 비밀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비밀시설이라니요. 한국군이 감출 만한 비밀이 뭐가 있겠어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군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한국군 핵심 탄약 저장소 중 하나입니다. 입구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아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워드 장군님. 김상훈 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훈 장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보시고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럴까요? 속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탄약 저장소라고 해봤자 뻔하잖아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상훈 장군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어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거죠? 지하 50m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155mm 포탄 저장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탄들이 모두, 모두 155mm 포탄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런 규모의 탄약고를 한국이 운영하고 있다니요. 여기에 몇 발이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 저장소만 해도 30만 발 정도입니다. 30만 발이라고요? 미국 전체 보유량이 100만 발인데 여기 하나만으로 그 3분의 1이라니요. 그런데 이런 저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김상훈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기밀입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포탄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장군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보급 시연 준비하십시오. 잠시 후 거대한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가 포탄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분당 몇 발을 보급할 수 있습니까? 분당 50발 정도는 가능합니다. 분당 50발이라니요. 미군도 이런 속도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상훈 장군이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니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실제 사격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김상훈 장군이 신호를 보내자 K9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표물을 향해 포구를 돌리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사격. 동시에 여러 대의 K9가 포탄을 발사했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목표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장전. 그런데 재장전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30초도 안 되어서 다시 사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사격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포탄이 충분하니까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 정도 화력과 보급 능력이면 웬만한 강대국보다 낫잖아요. 장군님,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훈련장으로 갔어요. 여기서는 장거리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목표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0km입니다. 4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고 있었어요.
이런 정확도는 미군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GPS 유도탄을 사용하는 겁니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일반 포탄입니다. 일반 포탄으로도 이런 정확도라니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 김상훈 장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것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겠는데요. 글쎄요, 그건 장군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김상훈 장군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실력은 뛰어나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할 때까지 굳이 알릴 이유가 없었죠. 필요할 때라면 지금 같은 상황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저를 여기로 초청했는지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포탄 생산 공장을 견학했거든요. 여기서 하루에 몇 발을 생산합니까? 1만 발 정도입니다. 하루에 1만 발이라고요? 미국도 전시 체제가 아니면 이런 생산량은 어려운데요. 24시간 가동합니까? 네, 3교대로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보니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었어요. 품질 관리도 철저했고 생산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기밀이지만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데이빗이 저에게 말했어요. 장군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응. 정말 놀랍다.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오시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훈 장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워드 장군님, 오늘 보신 것들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김상훈 장군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포탄 보유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여주셔도 되는 겁니까? 미군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155mm 포탄 보유량 360만 발. 제 눈을 의심했어요. 360만 발이라니요. 미국이 100만 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3배가 넘는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다니요. 이 수치가 확실한 겁니까? 네, 어제까지의 정확한 집계입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미국 국방부에서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포탄이 있다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장군님, 혹시 다른 종류의 포탄도? 105mm는 200만 발, 그 외 각종 포탄까지 합치면 총 800만 발 정도 됩니다. 800만 발이라고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규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대량 보유가 가능했습니까? 198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1980년대부터라니요. 그때가 바로 제가 한국에 근무했던 시기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하려면 충분한 탄약 보유가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장군이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 전역에 표시된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점들이 모두 탄약 저장소입니까? 네, 총 47개의 대형 저장소가 있습니다. 47개라고요? 오늘 본 저장소만으로도 충분히 놀랐는데 그런 게 47개나 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김상훈 장군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연간 포탄 생산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년간 300만 발 생산이 가능합니다. 300만 발을 1년에 만든다고요? 네,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이 전시 체제로 전환해도 이런 생산량은 쉽지 않은데요. 민간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화 시스템을 비롯해 여러 업체들이 협력하고 있어요. 그때 데이빗이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왜 그렇게 놀라라고 했는지. 응, 정말 충격이야. 처음에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김상훈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수치를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왜 지금 공개하시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조용히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일 미국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포탄을 3배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저 자신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메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본 게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응.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김상훈 장군이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줬어요. 포탄 품질 관리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포탄의 품질을 검사합니다.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토 기준보다 더 엄격합니다. 나토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요? 불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0.01% 미만입니다. 이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군 포탄의 불량률보다도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까? 3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한국이 이미 포병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데이빗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이빗, 나는 정말 바보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전 기억에만 매달려서 한국을 무시했어. 장군님도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데이빗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님,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너도? 네, 장군님에게서 들은 얘기들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 첫 합동훈련 때였어요. 한국군의 포병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빗이 그때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2년 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였어요. 한국군 포병부대와 함께 훈련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속도, 정확도, 지속력 모든 면에서 미군보다 뛰어났어요. 특히 포탄 보급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1987년의 기억과 비교했어요. 그때는 정말 달랐었는데요. 그때 한국군 대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빗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허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훈련 결과를 보니 정말이더라고요. 미군이 없어도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35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이 떠올랐거든요. 미군 없이는 힘들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 그 장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한국군을 만드는데 기여했겠죠. 데이빗, 내가 그때 한국군 장교들에게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차이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얼마나 절치부심했을지 알 것 같아. 네, 정말 대단한 발전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상훈 장군이 배웅 나와 있었어요. 장군님, 좋은 여행 되세요. 김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오해가 풀렸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김상훈 장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존경합니다.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 성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김상훈 장군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으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포병 전력을 구축했는지 말이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한국이 포탄을 360만 발이나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웃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겠죠.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기내에서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 포탄 저장소의 규모,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자신감. 더 이상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 3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군대였어요.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워싱턴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메리에게 모든 걸 얘기해줬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응, 내가 직접 봤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야. 작은 딸이 들으면 좋아할 거야. 이제야 왜 우리 딸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5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릴 수 있어서 홀가분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장군님,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였어요. 하워드 장군, 한국 상황이 어떻던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강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의 155mm 포탄 보유량은 360만 발입니다. 360만 발이라고요? 합참의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도 300만 발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하워드 장군, 정말 확실한 정보입니까? 네, 한국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지하 탄약고의 모습, 끝없이 늘어선 포탄들, 최신식 생산 라인. 이게 모두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까? 네,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네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198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요? 네, 자주국방을 위해 장기간 투자한 결과입니다.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어떻던가요? 우리 M10-9A7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면에서는 더 우수해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수합니까? 사격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이동성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특히 포탄 보급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저는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가 연속 사격하는 모습, 30초 만에 재장전이 완료되는 장면, 4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 이 정도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겠네요. 해병대 사령관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정보가 없었습니까?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전 기억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겠어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워드 장군,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포탄 공급 문제는 시급하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합참의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하워드, 정말 충격적인 보고였어. 저도 아직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왜 진작 파악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가 크네. 합참의장이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제 동북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어.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이면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도 클 텐데. 맞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이면 북한은 물론 중국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CIA 정보 분석관들과도 만났어요. 장군님, 한국 군사력에 대한 우리 평가가 틀렸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면 재조사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포병 전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 기술 수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팀을 구성하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큰딸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한국 출장 어땠어? 정말 놀라웠어. 한국이 대단한 나라더라. 갑자기 왜? 아빠가 한국을 좋게 말하는 건 처음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야. 그럼 이제 동생 말 좀 들어줘. 한국 문화가 정말 좋다잖아. 저는 웃었어요. 작은 딸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이해가 됐거든요. 강하면서도 겸손한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준비를 하는 나라.
그런 한국의 매력을 딸이 먼저 알아봤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 때문이었어요. 미군과 한국군 간의 포탄 공급 협정을 논의하러 간 거죠. 김상훈 장군이 공항에서 맞아줬어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장군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게 됐거든요. 회의장에서 한국 측 제안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만 발이라고요? 네, 6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미국도 그 정도 물량을 내기 어려운데 한국이 선뜻 제안하다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미군도 동일한 물량을 함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물량이라면 100만 발을요? 네, 우크라이나의 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0만 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훈 장군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포탄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노리는 거였거든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100만 발을 지원해도 한국의 안보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김상훈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유가 충분해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었어요. 360만 발 중에서 100만 발을 내줘도 여전히 260만 발이 남으니까요. 미국 전체 보유량의 2.6배가 남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김상훈 장군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장군님,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전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국군을 무시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아니에요. 변화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김상훈 장군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때 한국군 장교들이 얼마나 절치부심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해요. 오히려 그런 자극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미래를 봅시다. 김상훈 장군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보는 자세. 이런 마인드가 한국의 발전을 이끈 거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히 실력을 키웠나요? 우리 문화 때문일 겁니다. 문화요? 한국에는 실속 있게 준비하되 자랑하지는 말자는 문화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이 왜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숨겨왔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었죠. 지금이 바로 그 필요한 때인 거군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35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군 없이는 힘들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 그분들의 아쉬움과 절실함, 그리고 언젠가는 자립하겠다는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겠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조용한 군사 강국의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포병 전력,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보유량,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연구소 직원들과의 회의였어요.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주요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군사 시스템 연구입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의 포병 시스템과 전략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한국을?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한국이 왜 대단한 나라인지 알겠어. 작은 딸이 신이 났어요. 아빠, 드디어 인정하네. 한국 정말 좋지? 응, 정말 대단한 나라야. 문화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이제 군사력도 인정하는 거야? 그래,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나라야. 메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35년 만에 생각이 바뀐 거네.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한 달 후 저는 전국 방송에 출연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포병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그 정도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대부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차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6개월 후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이 현저히 향상됐거든요. 한국 포탄의 정확도와 위력이 입증된 거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35년 전 편견에 사로잡혔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강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미국도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